쇼핑몰을 창업을 이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어떤 물건을 팔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그 다음에 하게 됩니다. 그럴 때요, 이제 제가 과거에 되게 착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요, 이 좀 착각의 늪, 여기를 빠져나가자라는 주제로 스터디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편에서 이야기를 해드렸죠. 제가 열심히 했지만 모든 것을 쏟아붓고 망하게 돼서 그것을 다시 이제 회복하려고 공장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거 너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앞이. 그리고 이 온라인 이 시장이 엄청나게 빨리 흘러가고 있는데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막 바보가 된다라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기숙사에서 지냈는데요, 회사에서 뭐 그냥 단순한 일, 뭐 다리는 아프지만 그냥 단순한 일, 머리 쓰는 일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냥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떠한 사고를 계속 머릿속으로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만족을 했는데, 제가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그냥 단순한 사람들이었어요. 뭐 사업에 대해서 일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머리를 어떻게 써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고 어떻게 내가 비즈니스를 만들 것이며 뭐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는 대화의 주제가 요즘에 무슨 드라마가 재밌다더라, 아니면 뭐 스포츠 얘기, 야 호날두랑 메시 진짜 장난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 아니면 이거 로또 한 번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일 끝나고 오늘 어디 가서 한잔 할래, 아니면 우리 어디 놀러 갈래, 아니면 어떤 여자 진짜 괜찮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 뭐 연예인 이야기, 뭐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 어떤 영양가 없는 이야기들만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뭐 웃고 떠들고는 했지만 이게 내 인생에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로 꽉 차 있다라는 그 사실이 저를 정말 괴롭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장 생활을 접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한 돈 100만 원인가 그걸 모아가지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시원에 들어가요. 제가 청량리 근처에 아주 허름한 고시원이었는데요, 이 사진에는 엄청나게 깨끗하게 보이지만 창문도 없는 그런 고시원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고시원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누워서 기침 소리 내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이 엄청나게 얇은 가벽 사이로 다른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시끄럽게 해도 다 들립니다. 전화하는 통화 소리조차도 다 들리더라고요. 어쨌건 간에 저는 그 고시원에 올라가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었는지 생각한 것이 바로 마케팅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회사에 취직을 해서 조금 배워봐야겠다, 어떤 메커니즘으로 노출이 되고 홍보를 하는지 그걸 좀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생각으로 이제 강남에 있는 마케팅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 쓰는 법, 뭐 CPC 세팅하는 법, 그런 갖가지 것들을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 고시원 밑에 식당이 있었는데요, 그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 청량리 경찰서 바로 앞이었는데 그 앞에 식당들이 밥값이 엄청나게 저렴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밥을 자주 먹었는데 그때 이제 자주 그 식당에서 만났던 어르신 분이 계셨어요. 한 70 넘은 분이신데 그분이 그 식당 바로 밑에 사거리 근처에서 아주 조그맣게 우선 수리를 하는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가게 평수는 2평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어쨌건 간에 그 길을 매일매일 제가 지나치게 됐는데요, 그 어르신 분 얼굴을 이제 아니까 인사를 하면서 지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분과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어느 날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는 도대체 뭘 하는데 고시원에서 살면서 어디를 다니고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 쇼핑몰에 창업을 했다가 한번 실패를 하고 다시 한번 시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잘 들어보시다가 내가 아는 사장이 있는데 그 사장이 제조업을 하고 있다. 그 친구가 오프라인에서는 정말 오래 해서 큰 손인데 온라인으로 나가고 싶어 하긴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할지 몰라서 되게 고민이 많다. 한번 네가 가서 만나보고 같이 일을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이렇게 이제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그때가 한겨울이었는데 지하철 타고 그 동대문에 그 제조 공장에 찾아가게 됩니다. 정말 큰 건물, 한 5층 정도 되는 건물이었는데요. 가보니까 정말 다들 바쁘게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막 엄청나게 바쁘고 막 말을 걸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 바쁘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서 한 3, 40분 정도 기다리다가 그냥 집에 갈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서야 대표님이 나오셔서 네가 걔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님이 우산을 한 100개 정도를 꺼내서 주시더라고요. 이게 우산이 종류가 100개면요 우산 색깔이 적은 거는 4가지고요 많은 것만 7, 8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종류라고 하면 몇백 개가 됐겠죠. 그 몇백 개를 저한테 딱 이렇게 내려주시면서 이거 갖고 가서 사진 촬영하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라. 그래서 인터넷에 올려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쇼핑몰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품 100개를 사진을 찍고 상세 페이지를 만든다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업무량입니다. 장난 아니죠. 상세 페이지 하나만 업체에 맡겨도요. 최소 10만 원에서 15만 원은 받아요. 그럼 100개면 도대체 얼마죠? 말문이 탁 막혔는데 어찌됐든 간에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한테 말을 했죠. 이거 그러면 내가 작업을 하겠다. 대신에 작업을 해서 판매를 하려면 광고비라는 게 들어간다. 광고비를 월 200에서 300만 원씩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내가 물건을 팔 때 나는 돈이 없으니까 물건을 먼저 팔고 외상으로 해놓고 정산 주기가 되면 돈을 밀어서 갚는 식으로 물건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이 알았어 해봐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 물건을 얼른 갖고 왔죠. 갖고 와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 틀어 박혀서요 정말 열심히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맨날 만든 거죠. 그냥 주구장창 상세 페이지만 만든 겁니다. 과거에 저는 여자 청바지, 남자 청바지, 요가복, 헬멧 이런 것들을 팔았었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아이템을 내가 왜 팔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별 어떤 기준 없이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게 팔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내가 이런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고 이런 취향을 다른 사람들도 갖고 있을 거야. 아니면 나 같은 사람들도 있겠지. 그런 사람들이 이런 옷을 사 입고 이런 아이템을 구매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아이템을 소싱해서 팔았던 거죠. 그런데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매출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케팅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마케팅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우산을 갖고 와서 사진을 찍으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이게 우산이 팔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어르신이 이 우산이라는 업체를 소개를 해줬는데 막상 그 작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의심이 마음속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저만 그런 걸까요? 여러분들 살면서요 우산을 온라인에서 사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오프라인에서 우산을 사보신 적이 있나요? 정말 비가 갑자기 올 때 빼고 우리가 우산을 살 일이 살면서 몇 번이나 있을까요?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이 우산을 갖고 작업을 하면서 이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한 거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갔고요. 약속한 대로 광고비를 대표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각 사이트에 다 업로드를 하고 주말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오랫동안 작업을 하고 저는 이제 주말 동안 쉬려고 고향에 내려가게 됩니다. 고향에 내려가서 아는 지인과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서울로 다시 올라오는 버스에서요. 얼마나 팔렸을까 하고 딱 봤는데 정말 믿기기 힘든 숫자를 보게 됩니다. 주문량이요 100개가 넘게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때 제가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말이 돼? 어떻게 100개가 넘게 주문이 들어와 있지? 근데요 주말 내내 비가 왔어요. 주말 내내 비가 왔고요. 비가 오는 내내 100개씩 계속 팔리는 거예요.
운이 아주 좋게도요, 봄비가 꽤 길게 내렸고요. 장마가 그 해에 엄청 빨리 찾아왔고 엄청 길었습니다. 주문이 매일매일 100개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주문이 들어와서 막 아는 지인, 친구 다 불러갔고요. 같이 포장하고요. 같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같이 일하자고 해갖고 다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탁 이제 생각이 든 거죠. 내가 실수한 게 이거였구나. 내가 팔고 싶은 걸 파는 게 아니었구나. 고객이 원하는 것을 파는 게 유통이구나.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죠. 제가 온라인 쇼핑몰을 하기 위해서 공동사무실에 갔다라는 이야기를 1편에서 했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 한 100명 정도 가까운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건물에서 자리 하나하나를 다 임대해서 쇼핑몰을 하고 있었죠. 이분들이요, 우리가 바깥에서 보면은 정말 다 패셔니스타고 정말로 옷 잘 입고요, 막 멋쟁이, 뭐 정말 바깥에서 보면 와 정말 개성 있다, 와 되게 잘생겼다, 와 되게 이쁘다, 이런 사람들이요 수두룩 빽빽이 들어와서 쇼핑몰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요 다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다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다 자신의 스타일, 내가 팔고 싶은 아이템, 그런 것들만 팔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분야에서 내가 잘 하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아, 내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멋있는 아이템을 내가 잘 알아.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팔고 있었던 거죠. 고객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팔았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저 역시요, 제가 팔고 싶은 제품만 소싱해서 팔았던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 같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거, 혹은 주변 누군가가 한번 팔아보라고 하는 거, 누가 권유하는 거, 이런 거 팔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쇼핑몰로 우리가 자아연실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쇼핑몰을 하는 이유는요,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누가 주죠? 바로 고객님들이 줍니다. 그럼 고객님들이 원하는 것을 팔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고객한테 팔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찾아야 될까요? 아이템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숙제가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우리한테는요, 자원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요, 또 경험도 부족하고요, 환경, 인프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운도 없어요. 아직 시간도 없고요. 우리가 부자와 다른 점은, 부자는 무한히 시도할 수 있지만 우리는 무한히 시도할 수 없어요. 제가 1편에서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하면 무한히 시도할 수 있을까? 계속 시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작은 게임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내가 100이라는 자원이 있으면, 내가 1이라는 게임을 하게 되면 100번 하면 끝나요. 근데 이것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계속 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계속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뒷배를 스스로 만들 수 있을까? 내가 금수저여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계속 지원해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들처럼 계속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내가 그들처럼 1000만원짜리, 1억짜리 게임은 계속 못하지만 내가 아주 작은 게임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내가 팔고 싶은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것을 팔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팔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원하는 거, 그런 것들을 찾는 방법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제 그 정도의 정보와 지식은 모두 세상에 다 풀려 있으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어디에서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케팅 캘린더라고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며칠 안으로 공개를 할 건데요. 우리나라에는 이 마케팅 캘린더를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있고요. 이 각각의 달에 어떠한 행사가 있습니다. 5월달이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이고요. 가정의 달 안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뭐 이런 달이 있어요. 그럼 6월달에도 또 있겠죠. 그리고 또 7월달에도 있고요. 8월달에도 있고 9월달에도 있고요. 각각의 달에 어떠한 행사가 있습니다. 이 어떠한 행사에는요, 어떠한 물건들이 수요가 아주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수요가 높을 때
그 타이밍에 그것에 맞는 제품을 우리가 적정한 시점에 올리기만 한다면 그 수요의 트래픽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죠. 다음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고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네이버 데이터 랩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아이템, 키워드를 적으면요, 각각의 달에서 어떤 달에 트래픽이 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탑 500이라고 해서요, 이 아이템에서도 어떠한 것들이 순위가 가장 높은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네이버 CPC 키워드 도구라고 거기 들어가서 해당 키워드를 보면 PC에서 얼마큼 줘야 하는지, 모바일에서 얼마큼 줘야 하는지, 이런 것들 역시 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픈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달에 어떠한 것들이 팔리는지 수요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요 조사를 통해서, 마케팅 캘린더를 통해서 어떤 시즌에 어떠한 제품이 나가는지를 보고 미리 고객이 원하는 것을 준비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매출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수요 그래프를 너무 맹신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거죠. 수요 그래프의 함정인데요. 방송 중에서 누가 어떠한 물건을 갖고 나오거나 뭐 협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방송을 탄다거나 유행을 탄다거나 이러면요, 일시적으로 그 아이템의 수요, 그 트래픽이 폭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진 보시면은 이국주가 나 혼자 산다에 나와서 이 1인용 밥통을 들고 나왔어요. 이게 품귀 현상이 났던 제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요 그래프만 보고 그 아이템을 이건 무조건 팔릴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요 그래프를 보고 유추하는 거죠. 유추해서요, 예측하는 그런 도구로 꼭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유추와 예측을 통해서 아이템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한테요, 돈이나 경험, 환경, 시간, 운 이런 게 아직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아이템이 팔릴 거다라는 그런 예측까지 해놓은 거잖아요. 그 예측을 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는 소싱 레버리지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소싱 레버리지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우리가 마케팅 캘린더를 보고 한 해에 어떠한 제품이 팔리는지 유추하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달에는 이런 것들이 팔릴 것 같아. 그럼 리스트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리스트 된 대로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찾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스텝은 여러분들이요, 아직 초보기 때문에 제조사를 만나서 미팅하고 좋은 조건으로 상품을 소싱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소싱에서 내가 물건을 갖고 온다는 것은 어떠한 경험치가 있든지 아니면 내가 매출이 있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떠한 무언가가 있어야 그 공급자가 나를 신뢰하고 물건을 주게 되는 건데, 그러한 부분에서 아직 우리한테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이게 가장 힘든 거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정보나 지식 같은 거는 내가 열심히 하면 배울 수 있다, 찾아낼 수 있다 라고 하지만 직접 소싱처를 찾아내고 그 소싱처 대표님 담당자와 이야기해서 좋은 조건으로 물건을 갖고 온다라는 것은 전혀 또 다른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하고 예측해서 기획까지 해갖고 아이템 리스트를 뽑았는데 이 물건을 갖고 오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때 뭘 해야 되죠? 바로 소싱 레버리지를 하는 겁니다. 인터넷은 누구한테나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도매 사이트, 위탁 판매 사이트, 또 폐쇄몰 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서요, 그 해당 시즌에 맞는 제품들을 갖고 와서 갖다 끼워 넣는 거죠. 한 10가지, 20가지를 기획을 해서 미리 시즌이 시작하기 한두 달 전에 미리 판매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즌이 다 시작하고 나서 이미 판매가 될 대로 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물건을 갖고 들어간다? 판매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예측하고요, 예측한 것을 기반으로 리스트를 뽑고 그 뽑은 리스트의 제품을 소싱 레버리지를 통해서 각각의 도매 사이트, 위탁 판매 사이트, 폐쇄형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면서 기획한 물건을 만들어내고 런칭한다.
이게 바로 소싱 레버리지입니다. 우리한테 없는 돈, 경험, 인프라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는요, 이미 그걸 잘하는 사람들의 그 힘을 갖다 써야 돼요. 유명한 도매 사이트는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팔고 있어서 판매가 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면요, 반폐쇄형 혹은 폐쇄형 도매 사이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비용은 내야 돼요. 그런데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습니다. 소수의 정예 셀러들만 그 물건을 공급받아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랑은 완전히 퀄리티가 다르죠. 이 퀄리티는 바로 경쟁자가 적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이트에는 돈을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돈 내잖아요. 뭐 한 달에 뭐 10,000원, 20,000원 내고요. 또 어떤 거 쓸 때 한 달에 100,000원도 내고 막 돈 내시면서 쓰시잖아요. 여러분들이 OTT 서비스 같은 거 볼 때 돈 내고 쓰시잖아요. 인터넷 할 때 비용 내고 쓰시잖아요. 핸드폰 할 때 핸드폰 요금 내고 쓰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하는 애들이 그런 거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은 돈을 내고 내가 아주 손쉽게 쓰는 거잖아요. 소싱도 똑같습니다. 소싱 역시 나보다 더 잘하는 어떤 그룹이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요, 그것을 돈을 내고서라도 써야 돼요. 무조건 공짜. 왜 돈을 내?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돈을 내더라도 내가 직접 못하는 거를 저 사람들은 더 잘해. 그럼 내가 돈을 내서라도 써야 되는 거죠.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한다면 돈을 내서라도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품을 찾아내는 일, 내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 이 능력을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돈을 아끼지 마세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템을 소싱 레버리지 한다. 그리고요, 소싱 레버리지를 통해서 그 다음 스텝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물건이 어느 정도 팔리죠? 그럼 여러분들은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통로가 하나 열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측해서 어떤 아이템을 팔 건지 기획을 해서 소싱 레버리지를 통해서 아이템을 갖고 왔어요. 그 소싱 레버리지를 통해서 갖고 온 아이템이 터지는 아이템들이 나올 겁니다. 한 달에 20개, 30개, 50개 빼는 제품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요. 그 제품이 나오면요, 그 다음 스텝은 뭐죠? 머릿속에 탁 떠오르셨을 거예요. 이제는 내가 위탁이나 도매로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매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5,000원에 갖고 오는 제품을 매입을 통해서 4,000원에 갖고 오게 되는 거죠. 아니면 수입을 해서요, 3,000원에 갖고 올 수도 있고요, 제조를 해서 2,000원, 1,500원에 갖고 올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죠. 왜? 이미 한 달에 40개, 50개, 100개씩 빼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수요 예측이 될 거란 말이에요. 수요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매입하고 수입하고 제조하는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판매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갖고 오면 내가 돈을 더 버는데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말이에요. 저희 셀러 이음에서 아주 잘 파는 셀러분들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셀러 이음에서 산삼을 소싱을 했어요. 그때 산삼을 소싱하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누가 산삼을 인터넷으로 사 먹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의심을 했던 거죠. 인터넷으로 산삼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어떤 셀러 한 분이요, 그걸 어마어마하게 잘 파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 제품 단 하나만으로 셀러 이음에 있는 모든 셀러의 매출을 뛰어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진짜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한 1년 열심히 팔다가요, 어느 순간에 매출이 딱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감을 했습니다. 아, 이분이 때가 됐구나. 그리고 그분의 스토어를 가서 보니까요, 우리 셀러 이음을 통해서 받지 않고 공급자에게 다이렉트로 물건을 받아서 판매하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요, 조금 서운했어요. 아, 그냥 우리한테 하지. 우리가 그렇게 뭐 수수료 많이 붙이지도 않고 정말 최저가로 하고 CS도 대응을 해주고 있는데 이왕이면 조금 해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요,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 유통에서 내가 돈을 더 벌려면 내가 직접 매입하거나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거는 그냥 어쩔 수 없구나, 그냥 당연한 수순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쉬운 면과 인정, 뭐 이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아 그래,
우리가 애초에 셀러분들이 저렇게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것 또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포트폴리오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분은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획을 하고요, 소싱 레버리지를 통해서 그 산삼을 팔아보게 된 겁니다. 내가 매입하지 않고 내가 직접 산삼을 소싱하려면 농가를 찾아다녀야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매 사이트를 통해서 산삼이라는 제품을 어떤 해당 시즌에 팔아보게 됐고, 실제로 반응이 오게 되면서 수량이 딱 잡히니까 매입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머리가 이제 핑핑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거 영상 끄고요, 바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소싱 레버리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탁 판매는요, 위탁 판매 자체로 돈을 벌려고 하면 거기서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위탁 판매 플랫폼을 운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위탁 판매 플랫폼으로요, 정말 운이 좋으면 한 달에 300~400은 벌 수 있어요. 그런데요, 월 500, 월 1000만 원은요 사실 힘들어요. 왜냐면 경쟁자가 있잖아요. 위탁 판매로 월 500만 원, 월 1000만 원 벌려면요, 위탁 판매 사이트가 아니라요, 제조사랑 거래를 해서 제조사 위탁 판매로 가야 돼요. 그 제조사에서 몇몇 셀러 분들에게만 공급을 해주는 그런 제품을 받아서 위탁으로 리스크 없이 하면 월 500, 월 1000도 벌어요. 그런데 다수에게 물건을 주는 완전 오픈형 도매 사이트나 완전 오픈형 위탁 판매 사이트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벌 수 있는 금액이 매우 낮습니다. 돈을 내더라도 폐쇄형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서 해야 경쟁자가 적고 내가 먹을 파이가 크다라는 거죠. 정확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